금값 미천할 때는 진짜 이유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뭘 얘기할지 찾아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전 세계 중앙은행의 예치금, 그러니까 비상금의 구성 비율이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 준비금을 우리가 5글자로 바꿔 부르면 외환보유고가 되기도 해요. 지금 같은 이제 자유무역 시대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이 비상금이 그럼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보통 미국 국채랑 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차트는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준비금 중에 금이 몇 프로고 미국 국채가 몇 프로인지를 1970년부터 쭉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부터 1995년까지는 금이 훨씬 많았어요. 금이 많을 때는 60%까지 있었고, 그리고 미국 국채는 10% 미만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996년부터 2025년까지는 다시 바뀝니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2025년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여기 보이시죠? 노란색 금이 24%, 초록색 미국 국채 23%. 당장 30년 만에 금에 대한 미국 국채의 우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비상금은 최대한 안전한 걸 갖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가치 변동이 적고 최대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을, 그게 금, 미국 국채 두 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그러면은 너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금과 미국 국채 중에 누가 더 좋냐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하나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 국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다. 심지어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때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2025년에 와서 그게 깨졌다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의 중앙은행장들은 이제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올랐어요. 거의 작년 1월 1일부터 따지면은 올해 초에만 거의 30% 정도 올랐고, 지금은 4,000달러 넘어간다고 해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차트. 이거는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그래도 굉장히 전통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위안화의 지급 결제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 중국의 인바운드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었어요. 인바운드 국제 결제라는 건 뭐냐면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 국제 결제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를 사올 때 위안화를 결제하는 거야. 그 비중이 2010년만 해도 빵이었다가 2025년에는 50%가 넘었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인바운드 국제 결제 위안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다를 수 있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쉽냐면, 봐봐요. 중국은 이제 석유를 수입했을 때 자기네 나라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석유를 전량 수입해오죠. 대한민국이 사우디 같은 데 가가지고 석유 사오면서 대한민국 원화로 결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본도 어려워. 오직 미국과 유럽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석유를 사왔을 때 그거를 자기네 나라 돈으로 찍어서 그 돈을 준다니까? 중국은 이제 그게 50%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댓글이 달리겠지. 친중 선동 방송이다. 나는 중국식 질서가 싫다라는 얘기를 5번 정도 했는데 친중 선동 방송이래. 참 이게 병원을 가야 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경우가 참 우리나라에도 많이다. 애니웨이 중국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중국의 힘이 저 정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또한 무겁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을 결제하는 것부터 위안화로 채워나가고 있고, 저게 만약에 유의면 뭐 대충 한 75% 80% 간다. 그러면 이제 아웃바운드도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시도를 하겠지.
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과연 앞지를까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합니다만, 야 이게 우리 럼프 형아가 하는 거를 보고 있자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왜 금을 사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금 1온스랑 일정량의 달러가 등가 교환이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 환율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달러가 기본적으로 금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달러에 모든 나라의 통화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율 체제가 1971년까지 유지가 됐었고, 우리는 그거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진짜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슈카쌤처럼 얘기하려면 한 시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금에 달러를 고정시켜 놓고 그 달러에 다른 나라 화폐 가치들을 연동시켰다. 이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인 건데, 1971년에 금 태환 정지를 합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다시 돌아가. 이게 된 거야. 그래서 1971년부터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겨요. 그냥 이제 이게 시가가 된 거예요. 가령 우리가 횟집에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대충 광어회 소자 한 사람에 뭐 요즘에 한 2만원, 2만 5천 원 정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가령 뭐 전복치 뭐 이런 애들은 시가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광어는 브레튼 우즈 체제고, 전복치나 뭐 도톰 이런 거는 이제 자유 변동 환율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횟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횟집. 알겠죠? 이 전까지는 오직 미국만이 달러를 금과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왜냐? 미 연준이 전 세계 금의 70%를 갖고 있었거든.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2차 세계대전을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했는데 미국은 자국 영토가 피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죠. 그렇죠?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다 개박살로 다 좆됐지. 그래서 당시에 어찌됐든지 간에 전 세계는 근본위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자기네들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화폐 가치가 존나 다 짐바브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나 돈으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럽 각국들은 미국에 금을 주고 생필품 같은 거를 수입해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기 이전까지 유럽에 있는 엄청난 양의 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가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미국만이 금을 광어 취급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이미 참돔이었어요. 이미 시가야. 이미 시가인데 오직 미국만이 달러를 광어 취급할 수 있어. 왜냐? 미국은 양식장을 갖고 있었거든,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을 하면서 달러와 금의 상관관계는 이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과 전 세계 모든 화폐는 그 이후로 광어가 아닌 참돔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체제, 미국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달러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 세계 화폐들이 자율 변동 환율제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의 장점은 뭐야? 수급이 안정적이죠. 왜냐? 금의 양만큼의 달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왜냐?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금이 안 늘어났는데, 만약에 내가 달러를 그냥 몰래 한 2배 찍어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금 1온스당 뭐 한 17.5달러가 돼야겠지. 근데 1온스당 35달러는 고정이잖아. 그렇잖아요. 고정이잖아. 이걸 깰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근본위제 하에서는 금을 채굴해서 늘리는 양만큼 야금야금 화폐 공급량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매장량이 한정적이에요.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톤수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전 세계에 채굴된 금이 약 22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채굴량이 5.3만 톤밖에 안 남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전 지구상에 있는 금을 다 딱딱 끌고 모아서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는지 아세요? 올림픽 규격 수영 경기장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금은 되게 희귀하긴 해요. 그리고 금을 채굴하는 속도가 경제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 말인즉슨 뭐냐? 채굴 가능한 모든 금의 총 가치 이꼴 전 세계의 GDP 합이 돼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지. 근본 이자를 하려면 여러분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전 세계 GDP의 총합이 전 세계 금 내장량의 총 가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넘어가서 GDP가 계속 커지는 순간 금의 가치는 자동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더 이상 근본 이자가 아닌 거지. 계속 금의 가치를 절하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알트코인처럼 0.0000001달러 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GDP라는 거는 금하고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금값이랑 GDP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은 GDP는 결국 기업과 가계와 정부의 경제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자는 금 채굴 속도가 경제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 시대에는 쓸 수가 없어. AI 시대에 근본이자는 쓸 수가 없어요. 누구는 비트코인이 그럼 대신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도 똑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 정부에게 기대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정부가 화폐 공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도 있지. 미국 정부가 뻘짓하면 다 같이 조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가령 그 뻘짓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지. LS증권의 홍보자료인데 뭐 PPL은 아닙니다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야. 지금 이 왼쪽 사람이 우리의 모습 아니야. 벌어야 돼가지고 막 존나 그냥 실적, 유가, 고용, 수급 막 그 우리 뭐야 그 5선의 미국 증시 라이브 보면서 막 레포트 찾아보고 그럼 뭐해 이 새끼가 트소셜 딸깍하면 다 좋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미국 정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통화 체제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연방정부 셧다운이 무려 11일째입니다. 무급휴직 직원 4,000명의 해고를 통지를 했다죠. 원래 연방정부 셧다운하면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그 어떤 당의 대통령이든 일단 연방 공무원들을 무급휴직을 시켜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쉬는 거야. 무급휴직에 들어가되 셧다운 종료 후에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얘는 셧다운을 기회로 공무원들을 자르겠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 연애할 때 약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셧다운 시키면 공무원 다 잘라버릴 거야. 아니 뭐 중학생 그냥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주뼈가 됐다. 심지어 이거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행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수전 콜린스, 리사 머커스키 이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 클린턴이나 오바마 시절에는 공화당에서도 완전 되게 강경 꼴통들인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공화당 내 좌파가 된 거야. 심지어 또 그 와중에 미심쩍은 계좌에서 미심쩍은 거래로 누가 중국 관세 발표하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 초쳐가지고 아주 달달하게 8,800만 달러를 해먹고 갔다라고 하죠. 이게 누구겠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내부자들이지.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무튼 재집권 이후에 지지율이 제일 낮아요. 왜냐? 경제 대처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이 와중에 자기네나 장성들을 다 이제 불렀다는 거야. 안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짬찌가 해설하다가 픽업돼가지고 장관 대놓고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두 발은 단정하게 하고 다니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내부의 적을 상대해야 된다. 민주당 찍는 도시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 못하면 그건 지 탓인 거지. 그거를 무슨 뭐 파국가 세력이 있네. 아무튼 굉장히 이 나라의 미래가 저만 걱정되는 건 아니겠죠. 중앙은행 수장들은 그 사람들이 미국채를 사겠어요, 팔겠어요. 그러니까 친중도 저런 친중이 없는 그런 거예요. 괜히 그냥 지네 나라에 와가지고 공장 지어주는 한국인들 수갑 채워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지. 비트코인이 답인가요? 모르겠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비트코인은 일단 개인이 보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저는 비트코인은 뭐 탈중앙화 시스템, 블록체인 뭐 저는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전체 비트코인 중에 1.5%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이미 어려운 거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화폐의 베이스가 되기에는 가치의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요새는 금도 시가고 달러도 시가라지만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가치 변동이 좀 축소가 되어야 어느 정도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금이랑 똑같아. 비트코인의 전체 채굴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이 대충 한 1991만 BTC 정도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대충 한 92% 정도가 이미 채굴이 됐어. 이미 채굴이 됐어요. 그래서 근본위제랑 똑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본위화폐가 되기에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달러화의 위상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결국 화폐 경제에서도 다극화 체제가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까? 왜냐면은 늘 전 세계에는 가장 힘이 센 단위 통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의 화폐였을 것이고 동양에서는 중국의 통일 제국의 화폐였겠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산업혁명 이후에는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셌다가 2차 대전 후에 그게 미국 달러로 넘어와서 달러의 전성시대가 지금 약 7, 80년 정도를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시대가 만약에 막을 내린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안전자산은 넘버원이 금이란 말이야. 이 생각을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유튜브 하고 있는 나도 하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과 중앙은행이 이 생각을 안 하겠냔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골드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편 내용은 여기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 번외편 전 세계 금 보유량 1등은 어딜까요? 전 세계 금 보유량 1등을 각국 중앙은행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 1등을 맞아요. 근데 민간을 포함하잖아요. 전 세계 금 보유량 1위는 인도의 민간입니다. 미국부터 폴란드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24,000톤 갖고 있는데 인도의 민간이 다 합해서 25,000톤 갖고 있어요. 저거 심지어 더 늘어가지고 2025년에는 대충 한 33,000톤 정도 갖고 있다 그러거든. 왜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걸까? 근데 와, 이 인도가 금에 완전히 미친 나라더만요. 인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대충 한 8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인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자, 이게 인도의 무역수지예요. 인도의 무역수지인데 이 파란색 막대가 금 수입을 뺀 무역수지고 빨간색 네모가 금 수입을 포함한 무역수지인데 금 수입을 포함한 인도의 무역수지는 만년 적자예요. 인도 굉장히 심각한 무역 적자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 수입을 빼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흑자가 나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금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는 나라야. 정말 나 충격적이야. 금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금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날 수가 있지? 아니 그렇잖아. 야, 나 세상에 이제 금 때문에 무역주 나라는 나라 나 난생 처음 봤어. 이 정도로 인도가 금에 미친 나라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이 나라가 왜 이러냐면은 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힌두교에 이 락슈미 신이라고 있는데 이 락슈미 신이 뭐 인도 사람들에게는 뭐 재물, 복, 뭐 이제 요런 뭐 상징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락슈미 신과 연관된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거에 주변 사람들과 금부치를 주고받는 게 이 나라의 전통이래. 금부치를 여러분 한국인들이 평생 금부치를 주고받을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평생 한 3번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저 나라는 매년 금부치를 저렇게 주고받는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인도가 이 금에 미쳐가지고 이게 요새는 뭐 거의 지금 사회 문제처럼 되고 있대요. 아무튼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범죄 도시가 된 캄보디아. 왜 그렇게 되었는가? 차이나 머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미국 달러화의 신뢰도가 신압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금보다 많이 보유하지 않는다. 지금 중앙은행들은 금을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주말 풍성하게 해드리는 인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